6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채꼴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중심각과 넓이는 서로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기 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주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원주율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우리는 원주율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원주율이라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의 원주의 길이를 지름으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 원주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눠보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3.14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141592 해가지고 무한소수입니다. 무한이 계속 이어지는 끝이 없이 나오는 그런 무한소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냥 3.14라고만 간단하게 표시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엄연한 의미에서는 원주율은 3.14가 아니라 무수히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소수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에서는 3.14라고 하는 원주율을 3.14라고 표시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파이로 표시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파이, 자, 파이를 쓰는 순서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거서 얘를 그냥 파이라고 읽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주율이 이제 3.14가 아니라 중학교에서는 파이라고 계산을 하고 문자처럼 사용해서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아무리 원을 이렇게 바꾸어 봐도 그 원주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주의 길이와 지름은 수시로 변하지만 그 원주율 3.14, 즉 파이는 변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주율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원주율을 지금서부터는 3.14가 아니라 뭐라고 표시한다? 파이라고 표시하고 이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서로 뭐하다고 배웠습니까?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정비례한다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뭡니까?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하도록 하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부채꼴도 원의 일부입니다. 부채꼴도 원의 일부니까 원과 부채꼴과의 관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채꼴도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이 360도죠. 여기 중심각이. 그럼 360도일 때 원주의 길이는 2파이r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3.14를 쓰지 않고 파이를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2파이r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부채꼴 중심각이 A도입니다. A도일 때는 과연 얼마냐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60도 곱하기 x는 2파이r 곱하기 A도 이렇게 됩니다. A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 X가 바로 뭐예요? 여기 X라고 하지 말고 L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주의 길이 L은 2파이r 곱하기 A도에다가 360도를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뭘 나눠주면 돼요? 360도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다시 쓰면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얼마? A 이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심각. 아, 이제 보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중심각의 비례식만큼
그 부채꼴의 중심각을 360도하고의 비례식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원의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도 써 있었지만, 자, 원 중심각이 360도일 때 원의 넓이가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라고 했어요.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러면 부채꼴이 중심각이 A도일 때는 원의 넓이가 얼마냐? S를 구해라. 이 S입니다. 요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 S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례식을 세웠으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래가지고 360 곱하기 S는 파이 R제곱 곱하기 A도죠. 그죠? A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S를 남겨놓고 360도로 얘를 나눠주면 여기는 파이 곱하기 R제곱 곱하기 360분의 A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우리 호의 길이와 똑같이 이거는 이제 넓이니까 원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360분의 그 중심각의 비율을 이렇게 곱해주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써볼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a도 똑같죠? 이렇게 자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원주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중심각만큼 그 중심각의 b만큼 곱해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심각은 모릅니다. 중심각은 모르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부채꼴을 잘게 쪼갭니다. 노란색 이런 색깔을 여기 여기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서 잘게 쪼개 가지고 여기를 잘 보면 이 노란 색깔은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핑크색은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붙이는 거죠. 얘는 여기다 붙이고 얘는 또 여기다 붙이고 해가지고 쭉 붙여 나갔습니다. 자, 붙여 나가면 얘가 이렇게 비슷한 직사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는데, 자, 노란 것이 이 전체 길이가 L이라면 노란 것이 위에 반이가 있고, 요 핑크색 부채꼴이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전체 길이가 L이니까 반반씩 나눠주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호의 길이의 반이 되겠죠. 2분의 1 L이 됩니다. 여기도 2분의 1 얼마? L.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요 L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세로의 길이는 뭡니까?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죠. 자, 그럼 얘가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니까, 자,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 S는 가로 2분의 1 곱하기 L에다가 곱하기 얼마입니까? 세로 r을 곱한 거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곱하기를 생략하면 2분의 1 LR. 즉, 이건 뭐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L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고 이 공식을 암기를 해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도 못하면서 이 공식 아무리 암기해봤자 이 공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즉 뭐를 모를 때입니까? 중심각을 모를 때입니다. 중심각을 모를 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뭡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에서
원의 넓이를 각각 구하여라. 원주와 원의 넓이. 반지름이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이 반지름이 얼마랍니까? 이 반지름이 6cm랍니다. 그러면 원주의 길이. 자, 원주의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원주의 길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 파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고, 요 r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6을 대입하면 2 곱하기니까 2, 6, 12 파이가 되겠죠. 자, 원주의 길이는 12 파이 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파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이것은 문자처럼 쓰라겠습니다. r은 얼마예요? 6이죠. 6 곱하기 6입니다. 그럼 66 얼마? 36 파이. 센티미터를 두 번 곱했으니까 얼마야?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의 원주의 길이와 원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채꼴도 원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가 반지름이고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호의 길이 얼마입니까? 2 파이 r이라고 했습니다. 2 파이 r이 얼마요? 8cm고. 그런데 얘는 2 파이 r은 원인데, 원이 아니라 부채꼴이니까 360분의 뭐를 곱해라? 135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파이 곱하기 r이 얘가 r이죠. r은 8 곱 8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얘는 원의 넓이인데 이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60분의 얼마? 135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얼마입니까? r이 3cm인데 얘는 부채꼴이니까 360분이 얼마예요? 240이죠. 자, 240다고 얘하고 약분하면 얼마가 납니까? 12로 약분하면 3분의 2가 돼요. 3분의 2배입니다. 그럼 요거 약분해서 그럼 얼마 나와요? 4파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의 비율은 3분의 2라는 건 변함이 없죠. 파이 곱하기 r을 제곱하죠. 이거에 360분의 240도니까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죠. 자, 여기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얼마예요? 6파이. 단위는 얘는 제곱 센티미터고 얘는 얼마예요?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중심각을 모르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넓이는 이미 구하라고요. 넓이 x는 2분의 1, 얘가 r이고 얘가 l이죠. 그러면 2분의 1 lr입니다. lr.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분의 1 l은 얼마입니까? 3파이고 r은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36 얼마예요? 18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얘는 이제 반대로 넓이는 알고 있는데 호의 길이는 몰라요. 자, 그러면 넓이 2분의 1 LR은 넓이가 얼마예요? 20파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L은 얼마입니까? 몰라요. Y. R은 얼마입니까? 10이라고 알아요. 10이라고 알아요. 그 다음에 넓이는 그래서 20파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2하고 요가 약분하면 5가 되고요. 양변을 5로 나누면 5, 1은 5, 4, 20. 그래서 Y는 몇 파이가 나와요? 4파이 센티미터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꼴의 x와 y, 즉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 때 또는 넓이와 반지름을 알 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예습 및 복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어요. 이상.